2025년 금 투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 기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부자 되는 10분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누구나 실전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경제 흐름과 자산 투자 원리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깊은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금 투자는 오랫동안 위험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항상 그럼 금이라도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금이 어떤 조건에서 오르고 어떤 시기에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어떤 때에는 오히려 손실을 낼 수도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2025년 현재 금 투자는 단순히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엔 부족하다. 금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흐름만 기대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금 투자의 명확한 기준, 수익을 실제로 만드는 구조, 지금 시점 환율 1달러 1469원이 금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전 투자자가 따라야 할 최적의 전략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한다. 먼저 금 가격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움직인다. 전 세계 금 시세의 기준은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는 금값을 볼 때 항상 환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 1온스의 가격이 2,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환율 1달러 1469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2,000달러 곱하기 1469 293만 8천원이 된다. 즉 금 1온스를 사려면 약 294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 가격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5%만 오르면 원화 기준 금값은 자동으로 5%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금 시세가 그대로여도 금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금 투자는 금값 환율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금 수요의 구조다. 전통적으로 금은 위기, 전쟁, 경기 불안,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불확실성 이런 요인에서 강하게 반응해왔다. 하지만 2025년 현재의 금 시장은 단순히 공포 국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현금, 채권, 원자재, 주식, 디지털 자산 등 투자자의 선택지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에 따라 금의 역할도 이전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금이 여전히 강한 이유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들은 장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금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매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은 금 가격의 하방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기준은 금 투자 방식이다. 금 투자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실물금, 금 ETF, 금 관련 기업 투자금광 회사 등 금 적립식 또는 금 계좌. 실물금은 직접 보유하는 안정감이 있지만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커서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30g 골드바를 산다고 하면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13%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금값이 최소 34% 이상 올라야 본격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다. 반면 금 ETF는 가격과 수익률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 효율이 좋다. 하지만 ETF도 관리비 성격의 비용이 1년에 0.31%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금 관련 기업은 금값과 연동되지만 기업 실적, 경영 전환, 생산 비용 등 금값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보자이거나 금 투자 비중이 크지 않은 사람은 금 ETF 또는 금 계좌가 합리적이다. 특히 금 계좌는 원화로 금을 쌓는 방식이라 거래가 간편하고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기준은 금의 장기 수익률이다. 금은 단기 급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높은 자산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평균 1에서 2%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가진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금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 때문이다. 다른 자산이 크게 흔들릴 때 금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안정성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복합 수익률을 만들어준다. 다섯 번째 기준은 금 투자 비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전체 자산 중 10에서 15% 정도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너무 많은 금을 보유하면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위기 시 보호 효과가 약하다. 따라서 금은 핵심 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방어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기준은 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금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달러 가치 하락, 실질 금리 하락, 자금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하나의 요인만으로 금값이 결정되진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금 투자를 고민한다면 다음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된다. 금 환율 실제 수익률, 실물 금보다는 ETF 또는 계좌 중심, 비중은 10에서 15% 내에서 유지. 이 기준만 있다면 금 시장의 조정이 와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금 가격은 큰 폭의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또는 횡보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적립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